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충격적 구상권 김기태 미국 변호사 그리고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컨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의 가정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태입니다. 네. 근데 우리 온갖 문제 연구소가 이 갓이 신이란 뜻은 아니죠? 온갖.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갓김치의 갓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요. 너무 멀리 나가셨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예. 시작해서. 예. 자, 명승건 박사는 병원뿐만 아니고 지금 뭐 뉴미디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네. 제가 그 지승호 명승곤의 박스 앤 인터뷰쇼라고 예.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됐는데 환자가 아니고 구독자가 안 늘어요.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구독자가 우리 저 이동영 작가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참.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아, 지금 뭐 유튜브는 한 30명. 오, 그래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 그거는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입니까? 네? 그게 네. 흑백 인종차별 영화 아닙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사라지다. 네, 아, 사라지다가 아니라 그 유튜브 나이스. 구독자 수는 몇 명입니까? 48만 명. 우와. 제 거는 아니지만, 네. 아, 제 그게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아이, 놀랬네. 그러니까 오시면 한 6천 찍으니까. 어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거기 가면 되겠네요. 네, 출연하시면 한 1,000 정도 올라가실 겁니다. 예, 예. 아, 근데 권한이 있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출연진부터 해가지고 다. 사주구나, 사주.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김기태가 만난 사람들 그 코너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명승건 그 얘기를 박사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제가 했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아니, 올렸었는데요. 우리 저 최평론가님도 무슨 네. 프로그램에서 불러준다 그러면서 벌써 2달째. 한 번 안 왔다 부르는데. 갔잖아요. 저는 그냥 살짝 왔다 갔잖아요. 아, 정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 불러주세요. 메인 게스트로.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이게 그 품앗이 하는 걸로. 그 네. 유명 셀럽들이나 유명인들 초대해서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왔다 가셨습니다. 네. 예. 지금 속보가 6개 상임위원장안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야죠. 법사위는 윤호중 의원이 일단 추천된 걸로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재위는 윤후덕 의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 알려드리고요. 앞서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잠시 짚어본 내용입니다.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계획. 그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는 게 과연 맞느냐. 네네. 돌려달라. 맞아요. 예.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다만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건국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맞아요. 환불기로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학교가 다 불만인데 학교도 고민은 있어요. 예. 뭐냐면 그럼 한 학기 등록금 중에 얼마를 돌려줘야 되나 이 기준을 설정하기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학점은 나갔고 성적평가는 됐고 그럼 이 학생들이 한 학기를 쉰 건 아닌데 예. 문제는 학생들의 주장은 이게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보단 질적으로 떨어진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의 이 집중도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벽한 수업이 아니었다. 그럼 환불에 이제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다른 대학은 응하지 않았는데 건국대가 성실하게 응했어요. 총학생회가 한 4,000명 학생들의 결의를 모아서 학교 측과 협상을 했는데 8차 회의까지 진행한 결과 건국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식은 뭐냐면요. 일정한 비율로 이번 1학기 재학생들 15,000명쯤 된다고 해요.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그만큼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얼만큼이죠? 그건 아직 안 금액은 나왔어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그건 이제 학교가 전액은 고민을 하고 아니겠죠, 있겠죠. 설마. 네. 전액은 결코 아니고 일부 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타결이 됐다. 네. 이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되면서 다른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도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근데 사이버 대학은 이 비대면 강의를 계속 해왔던 곳이고. 사이버 대학은요 3월 2일에 정확히 개강을 해서 지금 6월 21일로 성적 처리가 끝납니다. 코로나19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저도 그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는데요. 저희도 다음 주에 마지막인데 저희는 한 3, 4주 전부터는 대면 강의를 합니다. 마스크 다 쓰고 착용하고 거리 유지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고. 근데 참고로 제가 그 서울대 그 교양 과목 인간생명과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1시간짜리 특강을 지난주에 했어요. 여전히 그 비대면으로 예, 카메라 앞에서. 줌 그렇죠. 화상 강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록금을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수로서 강의를 1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통비 안 들고 집에서 편안하게 수업을 들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이걸 얼마를 그 학교에서 환불해 주는데 이 부분이 그렇죠. 참 이게 문제. 애매할 것 같아요. 아니, 애매하다는 얘기지 제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들의 요구는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법으로 뭐 환불이 가능하냐 안 가능냐를 떠나서 어차피 등록금에 책정된 그 금액 그 예산에는 학교 시설도 이용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질 좋은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이제 등록금의 그 금액이기 때문에 산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전국 사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적립금을 좀 합당한 거 학교 측과 학생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적립금에서 환불도 해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하고 학생들이 잘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치의 등록금을 돌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심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하이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트라는 로스쿨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수백만 달러로 환불해 줬고요. 교수들도 그 월급이 깎였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비대면 수업을 함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죠. 더 많은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시간 강사분들도. 따라서 시간 강사분들이나 교수님의 월급이 깎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좀 봤으면 지금 좋겠다는 그 생각이 말씀이 듭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이 전국에 사이버 대학교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하려면 자료를 많이 만들어요. 영상, 화면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는 방학 때 다 찍어놓고 영상이 돌아가는 주차마다 게시판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데 네, 실시간 소통하죠. 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수와 눈을 마주치고 질문하는 학생들과 게시판에다 글을 쏟아내는 학생들은 공격성이 달라요. 그렇죠. 교수들은 그걸 다 답해주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걸 보면 사이버대가 만만치 않은 품이 드는데 사이버대 등록금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4분의 1 이하로 쌉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강사나 교수도 월급이 짜죠. 네.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걸 이제 교수들이 깨달은 거야. 네. 비대면 학습이 더 힘든데 나 월급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사이버대는 이렇게 20년을 해왔다고요. 그럼 깨달은 대로 실천해 주세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걸 일괄적으로 퍼센트를 각 단과 대학별로 그 과의 특성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깎을지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실험하는 맞아요. 화학과 같은 맞아요. 학생 같은 의대나 엄청나게 화학. 기자재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공계 그런 것들이 계통. 네. 수업료나 뭐 등록금에 포함됐을 텐데 아마 근데 그런 비율들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조정이 맞습니다. 좀 돼야 될 각 것 같습니다. 과마다 등록금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실습 위주로 가는 과는 훨씬 더 등록금에 또 이제 환불 그렇죠. 그 금액이 예. 당연히 늘어나야 돼요. 다 만족하기는 이게 어렵다. 학과마다 등록금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문사회계열보다는 뭐 이과가 이과보다는 비싸죠. 예체능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습 위주인데 실습이 하나도 안 되는데 아, 그거는 많이 진짜 환불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체능 계열은 1년 기준으로 등록금이 1,000만 원이 훌쩍 다 넘어가네요. 그렇죠. 4년제 보니까. 실습비들이 엄청 들어요. 예. 그러면 막대한 돈 아닙니까 사실이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뭐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등록금 현실화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 제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예, 지금. 아니, 대학 당국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환불을 대학에서는요? 해줄 수 없다라는 적자인데. 예, 대학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네. 많이 받아갖고. 저희 등록금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는 물론 네? 더 많이 예. 이거 봐, 70년대 학번이네. 얼결에 얘기가 나와버렸네. 제가 8호 죄송합니다. 학번 딱 중간인데 200만 원대였는데. 에이, 200만 원 안 됐을 공대여서 텐데요. 그런가? 공대여서? 공대도 200만 원까지 안 되는데, 아, 사립대랑 또 예, 공립대랑 또 차이니까.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예,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 다른 학교도 아마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마스크 이야기도 해보죠. 무더운 날씨로 얇은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KF94인데 이거를 쓰고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얇은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 500원짜리 500원. 그 얘기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500원, 600원 이렇게. 웰킵스 업체도 지금 하나예요. 예. 그 굳이 업체 얘기를 왜 아, 근데 이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계속 다운돼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 하는데 20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업체가 4개, 6개, 20개 계속 늘리기로 했거든요. 생산업체를. 근데 한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빨리 업체를 늘려야 됩니다. 예. 일단 뭐 이 마스크는 침방울 차단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문제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그 혼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방금 얘기한 우리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게 KF94라고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보건용 마스크가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었죠. KF는 코리아 필터라고 해서 80, 94, 9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80이랑 94는 입자 크기 0.6 마이크로미터를 평균적으로 이 입자를 각각 80% 그리고 94% 걸러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99 같은 경우는 이제 0.4 마이크로 0.4 마이크로미터를 99%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적 마스크라고 했던 그 보건용 마스크들은 다 그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미세 입자를 차단하는 보건용 마스크예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죠. 이에 반해서 그 덴탈 마스크 혹은 영어로는 서지컬 마스크라고도 하고요. 수술용 마스크. 제가 항상 쓰고 다녔던 그 약간 푸른색 천으로 되는 거죠. 좀 얇아 보이는 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코리아 필터 이게 66에서 한 70 정도 사야 됩니다. 즉 66%에서 70%를 차단하는 건데 크기는 0.6 마이크로미터 좀 큰 거. 겹수도 이제 한 3, 4겹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침방울 차단 목적이에요. 덴탈용 마스크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처치할 때 쓰고 그러죠, 보통.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 덴탈 마스크보다도 조금 더 비슷하거나 약간 그 차단력이 낮은 거예요. 보통 55에서 80 사이로 좀 다양한데 겹수도 보통 2겹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바이러스나 미세 입자를 차단할 목적이 아니고 조금 더 큰 비말, 침방울 차단하는 목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여름이 되다 보니까 통기가 그 사실은 공적 마스크, 그렇죠. 보건용 마스크들은 80, 94, 99는 힘들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야지, 숨을.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덴탈 마스크도 수요가 딸리고 그러니까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거보다 좀 낮은 것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갖고 아까 얘기했던 한 개 업체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4개 업체가 지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식약처의 긴급 뭐 허가. 아무튼 네 군데입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공적 마스크로 해달라. 네. 이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공적 마스크도 지금 풀게 될 거예요. 조만간 풀어요. 그래서 공적 마스크 없고 일주일에 뭐 3개만 구매한다. 이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게. 그러면은 7월 1일부로 보건용 네네.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 유통으로 전환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네, 더 7월 좋은 1일부터. 효과가 업체마다 가격을 다르게 하는데 올라가진 않고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1,500원은 이 마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 가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공적 마스크 개념이 아니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가격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등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이제 마스크 대란은 끝이 났다고 보고 수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근데 푸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공적 마스크가 없어지고 1인당 뭐 세매 구매 지금 이미 이제 저 출생연도로 하는 거는
물 건너갔고 맞습니다. 이건 이제 다 풀려버렸고 네. 그다음에 6월 1일부로 오부 가격도 풀리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수출용을 10%까지만 생산량이. 근데 그 7월에 아까 풀리는 그 시점부터 20%까지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요, 공적 공급 중단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 점진적으로 공급 방안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성인 기준 1인당 일주일에 3장이었잖아요. 아이들은 5장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10장으로 늘리고 7월 1일 전에, 그 다음 제조업체의 공적 물량 출고 비중을 6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 중 수출 허용 비중을 지금 10%인데 30%로 완화하는 30%로? 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날씨가 더워지면서 걱정인 게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진짜. 아니 길거리에 다니는데도 꼭 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말 안 하고 조용히 다니는데. 야외인데 예, 야외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마스크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됐고 마스크가 효과적인 논문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과연 마스크가 항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특히 지금과 같이 그 이른바 보건용 마스크들이 아닌 덴탈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지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 성능이 좀 걸르는 걸 좀 덜 걸르는 마스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조건에서 사실은 제가 뭐 3개월, 4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밀집한 공간에서 아주 가까운 2m 이내에서 오랫동안 최소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15분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중간에 그런 그 규정들이 약간씩 조금 가이드라인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질문하신 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는 툭 트인 공간. 사람도 옆에서 1m, 2m 이내 아무도 없고 그저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스크가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완전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 혹은 뭐 만약에 안 썼을 때는 더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런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 논문이 하나 최근에 나왔던데요. 네. 마스크 그래서 효과에 그거는 대해서. 실험적인 조건 하에서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프랙티스 실제 상황에서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실내 또 비좁은 곳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써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가장 무조건. 기본적인 게 대중교통 공간 오랫동안 지하철, 최소한 버스. 15분, 20분 네, 택시. 이상 지하철, 가까운 버스, 택시. 거리에서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좋고요. 그건 옛날이랑 원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시는 무조건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요. 언제였으나. 그리고 오랫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이외에 제 생각에는 뭐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거나 그럴 때조차 마스크를 굳이 저는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옆 부스에 우리 리포터께서도 지금 소독약으로 계속 닦고 계시거든요. 저렇게. 네. 저게 생활 습관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저렇게 해야죠.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저는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네. 앉자마자 지금 소독약으로 다 닦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심해서 이런 안 습관은 좋을 거 없다. 아, 괜찮아요? 네. 근데 한 번 닦고 나서 계속 닦고 이런 거는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아니, 저는 이동영 작가가 방송을 하고 나간 저 자리에 만약 제가 뒤에 가서 뒷방송을 한다 그러면 닦아야죠. 닦아야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바로 코인 노래방이 그렇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노래 힘차게 큰 소리로 막 부르고 나서 한 명이 나갔죠. 네. 그리고 나서 3차, 4차 감염 사례가 그 거기서 마이크를 또 나왔죠. 쓰는 거지. 그렇죠. 네, 비말이 좀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으니까. 떠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보통 몇 밀폐된 시간 거. 동안도 맞습니다. 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스도 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국이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인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다시 모른다. 갑자기 최근에 뭐 무슨 물류 도매 아니 그렇죠, 뭐냐 그렇죠. 그 택배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방송국도. 예. 그러네요. 특히 최영일 평론가는 항상 개인위생에 신경 써요. 근데 최영 저는 평론가가 이렇게 가장 저는 하루에 뭐 20분씩 다니는 사람이 가장 걸리면 저는 정말 금욕적으로 슈퍼 살면서 스프레더가 될 잠재력이 있어 보이죠. 제가 원래 정말 지저분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제 몸을 공공재로 생각을 하고 소독에 손소독제로 몸을 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샤워를 소독 하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소독제를 막 주입할 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진짜 얼굴도 많이 깔끔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옛날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3부 수다 마치고요.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